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이 정부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9년 12월 30일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성장률이 1.4%고 OECD 36개국 중에 34위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4월 8일 신문을 보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3%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듭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것이 50년대의 선거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60년이 지난 저희가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살아왔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나오셔서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야당 잘못한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회초리 맞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정부 여당 복이라면 야당 복이다 라는 말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나오셔서 한 표 선사해 주시면, 한 표 미래한국당에 투표해 주시면 분명 나라가 바뀔 것이고 저희가 말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꿔야 삽니다.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4.15 총선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근데 앞서 보셨죠? 미래한국당 허은하 후보가 바로 4월 10일 이 JTBC 심야 토론에서 그야말로 전 국민을 향해서 또 애청자를 향해서 호소한 내용입니다. 허은하 후보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나라 바꿀 시간 이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종편에서 2012년, 13년, 14년 할 때 그때 종편에서 자주 배웠던 네, 허은하 맞아요. 후보는 저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 소장이시고 네. 또 경일대 교수이시고 경영 박사입니다. 네. 자, 허은하 후보 조금 전에 JTBC 심야 토론. 네. 제가 그 종편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유일하게 못 가본 데가 JTBC 심야 토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야 토론? 강하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는 그 심야 토론을 진행하는 신예리 기자가 저 대학 직계 8년 후배입니다. 9년 후배구나. 9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선배님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둘째, 제가 밤잠이 많습니다. 못 갑니다. 맞아요. 예, 그래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허은하 후보가 그 JTBC 심야 토론에서 호소한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 4분기 마이너스 2.3%밖에 성장 못했다. 즉 2.3%를 까먹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종인 박사 말씀하신 대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그 구호가 다시 60년 만에 나오고 했는데 지금 3년의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3년의 어떻게 보면 악정과 실정과 적폐몰이와 경제정책의 실패와 안보의 그 위기가 지금 어느 순간에 코로나에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묻히는 게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미래한국당이 어제 네. 강남역 주변에 네. 이제 유세를 하느라 네.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유세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1층 매장이 네. 문을 닫은 매장이 예. 엄청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네.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네네.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그 1층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네. 썼던 곳인데도 예,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고 네. 임대 붙어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엊그제 생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우리 허은하 후보가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당초 이제 1월 20일, 그다음에 기억하시죠? 2월 20일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자기 와이프 김정숙 여사하고 저 봉준호 감독 불러다 놓고 청와대에서 저 짜파구리 봉에서 파한대소했던 게 2월 20일입니다. 그때 사망자 한 분 나오셨고요.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네. 그날 나왔고 그제서야 2월 23일 이제 심각 단계로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허은하 후보가 말씀해 주셨던 마이너스 2.3% 즉 2.3% 추락한 그것은 지난 3년 동안의
소득주도 성장, 52시간제 최저임금 뭐 등등등등 해갖고 탈원전해서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네. 그걸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착시 효과가 있어서 네. 코로나 때문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유세하면서 네. 이제 식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음식점에 들어가야 네네. 되잖아요. 네. 저희 다른 곳에선 욕을 많이 먹는데 네. 그 음식점 들어가면은 주인 어르신들께서 네. 그리고 종사자들이 그렇게 반기세요. 아. 그러면서 네. 우리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사 뭐 예. 네 번째 예. 그 두 번째 칸 미래한국당 뽑을 거라고 예, 예. 이 현 정부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뿔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또 한 700만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뿔이 나 있고 지난해 보면 소뚜껑을 갖다 때려 네. 엎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조금 전 JTBC 네네. 토론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야당도 잘못한 것은 적지 않이 많다. 회초리를 맞겠다 네.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가면은 또 어떤 경우는 욕도 좀 많이 얻어 자신다라고 했는데 무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허은하 후보가 생각하기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제대로 역할 못한다고 회초리 치려는 그 매의 강도와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이토록 어지럽고 어렵게 만든 현 정부에 대해서 치려는 매의 강도가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요? 후자가 아무래도 한 200배 센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느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저는 완전 300배로 느낍니다. 근데 그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 어디 가서 이렇게 유권자들하고 접촉해 보시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네. 아까 말했던 이제 네.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 네네.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네네. 중에서 네네. 가장 손을 많이 흔들어 주시고 네네. 저희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유세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법상 네네. 그러니까 다니면서 인사드리면 네. 택시 세워서 네. 저희 붙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막 지지도 하시고 예. 화난 것도 말씀하시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게 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걸어 다니면 네. 이제 보수들 중에 샤이 보수들 계시잖아요. 샤이 보수들, 예. 그분들께서 네. 그냥 눈으로 하다가 손을 이렇게 위로 못 하고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손을 이렇게 밑으로 아니, 하면서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보이잖아요. 예, 더 밑으로 내리면서 예. 하고 네. 그냥 끄딱끄딱하고 가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고 더 재밌는 건 네. 네. 젊은 층들이 의외로 특히 남성분들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남성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조국 때문 아닐까 바로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20대 이제 30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지금 유권자들이 이번에 좀 그래서 20대들이 사실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게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이제 결혼하기 전 이 친구들이 조국의 아들, 조국의 딸, 특히 조국 딸 문제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조국 아니라서 진짜 고통스럽다. 우리 엄마 정경심 아니라서 정말 괴롭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난 사랑한다. 라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젊은이들도 그렇고 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정경심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딸한테 미안하다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어제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거 보고 저도 콧날이 시큰해졌던 것이 그 연세대학교 저 의대. 네. 그거는 저 조국 딸 같이 저 어디 저 가짜 표창장 내갖고 저 어디 저 의전원 간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세대학교 의대 세브란스 네. 의대에 합격한 그 여학생이 그 자기 동생하고 함께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뭐 노동자더라고요. 노동자인데 처음으로 그 랍스타를 먹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그 보니까 모친이 자기가 꼬마가 5살 때 이 대학생이 5살 되던 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보면 저 근로하면서 뭐 막노동 비슷하게 하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애들 끼니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주었는데 그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조국 아니고 엄마 정경심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의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의대 갔으니까 또 공격하려나? 글쎄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처음으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세 식구가 모여서 랍스타를 갖다 놓고 아버지가 펑펑 울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들어도 눈물 나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가 조국이 아니고 너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정경심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참. 자, 이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이
화가 많이 나도 보통 많이 난 게 아닌데 이 조금 전에 아까 이제 보면은 우리 허은하고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 이렇게 살짝 밑으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고 뭐딱 이렇게 하고 차라리 앉았는데 어르신들은 와서 막 얘기해주고 그렇죠. 예. 힘내라 그러는데. 네.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보면 샤이 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샤이 보수 말씀하시니까 어제가 아니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보면 우리 이제 사전 투표율이 26.7%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미래한국당대로 서로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허나 후보 어떻게 보세요? 우리한테 유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언론이 워낙에 기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만 보면 좀 침울해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현장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근데 이미 끝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15일에 투표하셔서 그렇습니다. 80% 이상을 80% 목표를 해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니까 마침 보니까 이번에 저 중앙선관위에서 처음에 한 열흘 전에는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8.8%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또 어제가 그저께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적극적 투표 플러스 가급적 하겠다가 90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2017년 대선이 이제 77.2%거든요. 투표율이. 이번에 뭐 지난 4년 전 총선이 58%였다면 이번에 70%까지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아까 말씀한 샤이 보스들이 기죽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딱 이렇게 네. 나와서 찍는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 야당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네. 오죽하면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셨을까 싶고 네. 예, 확실한 심판해 주셨을 때 손 번쩍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잘못한 것이 많다 그러는데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 전에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지은 죄가 정말 잘못한 것이 10개라면 지금 100배 이상의 보면 몽둥이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그럴까요? 기울어진 네. 언론 환경입니다. 아시잖아요. 종편에서 저랑 많이 하셨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 정말 종편에서도 사실은 제가 김진애 돌직구쇼 하면서도 네네.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있어요. 너무 네. 기울어졌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현장 가보면 더 심해요. 그렇죠. 현장 가보면 실제와는 너무 다른 뉴스가 나타나고 있고 네. 여러분 혹시 이해찬 대표가 황제 투표한 거는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모르는데요. 이번에 사전 투표에 예. 이해찬 대표가 투표를 했는데 네. 뒷문으로 들어가서 열감지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투표만 딱 하고 나왔어요. 사람들 줄을 한참 서고 있는데. 그거 보세요. 지금 제가 하루 종일 앉아갖고 뉴스 보고 보면은 뉴스는 저는 뭐 보면 저 방송이나 종편 안 보고 주로 이제 보면 나오미나 네이버나 조선 그다음에 저쪽 것도 봐줘야 되니까 오마이뉴스, 뷰스앤뉴스 이런 거 다 봅니다. 근데 못 보셨죠? 그거 기사 못 봤어요. 그거 오늘 특종이다. 특종에 이거 이해찬. 벌써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아마 저도 제대로 그걸 파악을 갖다가 캐치를 못할 정도면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거 알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막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저희한테 무슨 토착 외구, 그다음에 깡패,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은 저희한테 쓰레기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건 또 언론 보도도 잘하고 절대 안 나와요. 네. 저는 그래도 그나마도 이렇게 봅니다. 네네. 보니까 뭐 어젠가에 보니까 뭐 쓰레기 정치인을 뭐 솎아달라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어느 신문인들, 어느 방송인들 특히 방송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돈 받고 있는 연합뉴스 TV, YTN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보면 KBS, MBC, SBS 말할 것도 없고 민영 방송 중에서도 종편이죠. 네. JTBC는 저쪽이고 MBN도 저쪽이고 그나마 채널A하고 TV조선이 있는데 그 TV조선 채널A는 지금 4월 15일 총선 어떡해요. 결과에 따라서 네. 어떻게 됩니까? 글쎄 걱정돼요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번에 TV조선하고 채널A 보니까 일단 재승인을 보류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보면은 동아일보 사주인 김재호 사장하고 채널A 김차수 사장이 방통위에 가서
삼전도 굴욕당하듯이 무릎 꿇고 그야말로 초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4월 21일 그 이제 재승이 그거 갖다 4월 15일 결과에 따라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자, 이런 상태니까 사실은 보면 아까 지금 우리 허은하 후보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프레임, 그러니까 그들의 막말 프레임, 너희는 잘못했다는 프레임, 너희는 적폐라는 프레임에 알게 모르게 약간 세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한 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잘못한, 물론 겸손하게 정치인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많이 좀 회초리를 쳐주십시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그게 정상인데 비정상이 됐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이 아까도 보면은 지금 이 사전 투표율이 26.7%고 4월 15일 본 투표까지 해서 70%를 넘고 아까 요구하던 친구들이 대거 좀 투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언론 등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언론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복적으로 돌립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4월 8일까지 한 여론조사가 이제 9일부터는 깜깜이 네, 기간이잖아요. 그 여론조사 보면 선거할 필요 없어. 이미 졌어. 이미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 이해찬이란다. 이해찬 보좌관 출신 유심히 뭐라고 했어. 180석. 180석도 180석 된다. 그리고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당 이근형, 이근형 등 나와서 최소 147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거 못하고 당당하게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에휴 어차피 진 건데 내가 나가서 뭐해.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느낌은 많이 다르고요. 네.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나 이러면 이 사실 손 이만큼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예, 지나가면 볼 수 있는데도 들어주셨던 이유는 네. 우리가 심판해 주겠다라는 분들 많으시고 네. 언론은 믿지 마라. 여론조사 믿지 마라. 여론선 진짜 믿지 마세요. 네, 그런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죽이려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네. 그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네. 토착 외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토착 외구면은 우리가 외구죠. 우리가 외구면은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인데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표를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 바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니시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와서 그 언론에 나와 있던 여론조사를 확 뒤집을 거라고 저는 믿고 현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저 정치판에 32년을 있었어요. 선거를 갖다가 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까지 뭐 제가 직접 뛴 건 없습니다만 다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등으로 뛰어봤는데 가장 맞는 게 현장을 갖다가 열심히 뛰다 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올 겁니다. 아마 호흡은 이번에 현장 뛰어본 건 처음일 텐데. 네. 그러니까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 보면 느낌이 단순히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행태, 눈빛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왜 지금 보면은 그 20대 젊은이가 이럴까요? 사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원체 저자들이 말만 꺼내면 토착외고, 토착외고라는 것이 좌파, 정확히 하면 종북 주사적 좌파 학자가 지난해 3월달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인용했냐니까 1905년인가 6년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갖다가 다짜고짜 무조건 토착외고라는 식으로 붙이는데 죄송합니다만 미래 한국당 1번이 누굽니까? 윤주경 관장님이시죠. 윤주경이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의 그 장선녀입니다. 대한민국에 윤봉길이 없었던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1932년 홍구공원에서 시라카와 대장 등 갖다 척살하고 그 당시 6억인의 중국인들이 조선인도 이런 기계가 있는 우리가 30만 대군이 지키지 못했던 상해를 갖다가 매헌 윤봉길이 뚫어내고 대한남아의 기계 정말 좌파들은 죄송합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애국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시잖아요. 김원봉 같은 빨갱이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걔들 물론 그 사람들도 막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막말하지 마세요. 제가 막말을 제가 할 테니까. 자 보세요. 1945년에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물론 공산 계열도 있었고 우리 같은 민족 계열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또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민족 계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아까 말씀 여운형 씨라든가 좌파 계열도 있었고 김원봉 같은 공산 계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찬양하고 저 위에 헌창해야 될
독립 투사들은 몽땅 좌파들 빨갱이 흔한 얘기로 빨갱이들이야. 그런데 우리 미래한국당에는 누가 있어요? 윤주경 관장님. 윤주경 관장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따 대고 토착약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우리 당에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가 바로 우리 당 1번이다. 그 조사도 안 하나 봐요. 참. 우리에 대해서 정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기가 죽는 거지. 맞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20대, 30대 특히 젊은이들 이리 보면 기가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돼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지도 못하고 요러고 앉았고 그러니까요. 너무 그 다음에 속상해. 투표장에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론조사 다음에 특히 지금 완전히 이건 뭐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진 언론 환경 등을 봤을 때 이것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투표죠. 투표입니다. 네, 저희 진짜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네. 전쟁한다는 마음으로 네.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나오셔서 이 총알이 뭐냐면 투표하시면 총알을 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투표가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비유를 딱 드는데 일반 회사 같으면은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저 적자 만들고 회사 이제 거덜낸 그 CEO를 갖다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파면해야 되는데 그럼요. 3년까지 기다리나? 3년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안 기다리는데 기다려줬죠 저희가. 아니 기다려주지 아니 주주총회가 안 열렸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주주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때 보면은 주주주 국민 한 사람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몽땅 다 이 대한민국 기업의 대주주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니까 네. 아유 뭐 나 한 표 안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그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허은하 후보도 지금 보니까 처음 이 현장 뛰면서 아마 좀 발이 다 부르트고 그랬을 텐데. 살이 5kg 빠졌습니다. 참. 근데 예. 사실은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해요. 막 우울분이 터지고 혼자 있으면 막 진짜 울어요. 네. 현장 가보니까 이거 진짜 애국 보수님들이 왜 네. 그런지를 알겠어요. 예, 예. 근데 우리 젊은 층이 네. 정치 혐오하게 될까봐 네네. 우리 미래한국당이라도 네. 젊은 아이들 앞에선 웃으면서 정치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말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예, 우리 아이들 네. 위해서라도 나라 살리는 투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 소장이고 이미지 컨설팅의 이제 대가이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방글방글 웃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고 계시는데 뭐 보니까 이번에 저 미래한국당 또 미래한국당하고 쌍둥이 정당이죠. 뭐 미래통합당 보면 투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투표란의 두 번째 두 번째 칸 다 헷갈려 둘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는 하얀색, 정당 투표는 녹색, 초록색. 초록, 네, 연두색이죠. 연두색. 연두색 두 번째 칸인데 지금 보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할 거 없이 해피핑크, 밀레니엄 핑크, 그다음에 핑크 챌린지 하고 있어요. 네네. 그 뭐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핑크 우선 해피 네. 너무 힘든데 네. 힘들다 하고 우리가 너무 처지면은 네. 살맛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4월 15일 이후는 미래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기 위한 희망의 핑크, 네. 봄을 알리는 핑크. 지금 봄이긴 봄인데 네. 찬바람 불고 상당히 춥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이후는 아닐 거라는 희망, 네. 그런 느낌을 주는 핑크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이 핑크가 또 자궁의 색이기도 해요. 네. 새로운 탄생, 네, 네. 새로운 정치의 탄생, 네. 새로운 여튼 대한민국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또 힐링도 네. 주는 색이다. 예.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 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해주기 위한 색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아까 그 투표 얘기 잠깐만 한다면 예, 예. 현장에 가보니까 이 실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흰색 종이에 아. 2판 4판 하니까 거기다 2개를 찍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아, 흰 그렇구나. 종이에, 흰 종이에 2번 4번을 찍으시는 분이 계셔요. 두 장에 각각 2번 4번을 찍는데 또 헷갈려서 네 번째 칸 그 정으로 그래. 시작하는 당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의당이 좀 제보게 생겼다니까. 네네. 근데 1번, 2번이 없어져서 3번, 4번이 칸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칸, 저희가 두 번째 칸을 강조하는 이유가 네. 4번이긴 하지만 두 번째 칸. 이제 아마 이 그림을 딱 보시면은 네네. 다시 이해하기 한번 쉬울 보여드릴게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없으니까 3번, 4번부터가 두 번째 칸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쭉 받으시면은
지역구 투표도 우에서 두 번째. 그다음에 정당 투표도 우에서 두 번째 가서 꼭 네네. 찍으시면 되는데 네네. 그렇구나. 또 2판 4판 이번에 2판 4판에다 이렇게 찍는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사전 투표 가셔서 우리 예. 어르신들이 네. 투표담을 그냥 나오신 분도 계시대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투표하러 그거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사표가 될까봐 그냥 나오셔서 아드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거 맞냐고 물어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투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그 어르신은 들어갈 때 뒷문으로 들어갔대요? 앞문으로? 아유, 앞문으로 다시 줄 서서 가시죠. 아니 앞문은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투표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 들어가시면 처음에 저 사전 추날 투표했습니다만은 가면은 제일 먼저 여기다 이렇게 체온을 재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 손 소독제 네. 닦으면 여기 비닐 랩이라고 그쵸, 그러죠. 그쵸. 비닐 랩 하나 주고 이제 저 안에 투표장 안에 들어가니까 한 1m씩 거리 띄우고 주민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했다고요? 뒷문으로 그냥 열 체온도 안 하고. 왜? 열이 있었나 보다. 아, 그런가요? 황제 투표하는 거죠. 그냥 원래 마음이 예. 마음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네.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 하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칭찬받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투표만 하고 나왔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런 거 있죠. 뭐 초록은 동색이고 뭐 부전자전이다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 유전이 있습니다. 13대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에 있는 유시민이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이해찬은 황제 투표하고 유시민은 180석 넘으니 호언장담하고 자, 과연 우리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4월 15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 한번 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예. 아니 예쁜 말하고 좋은 말 하는 거에 또 현혹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만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다 찾아보시면 아 저게 가짜였구나. 저게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네. 거 아실 수 있고요. 예. 겉으로 강하게 보여서 욕먹는 우리 보수의 그 유권 그 후보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그게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달콤한 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정말 달콤하고 예쁜 길입니다. 네.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투표라는 게 뭐 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얼마큼 잘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쪽 당을 밀어주시고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 앞으로 2년 더 임기 남았는데 정말 이래서는 정말 나라 절단 나겠다. 이번에 단단히 한번 회초리 몽둥이로 한번 정신이 번쩍 들게 죽비를 내려치겠다 하시면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네.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시면 아마 대한민국이 그나마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2번 하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 2번만 하세요. 2번, 4번은 이렇게 찍을라. 그러니까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으로. 두 번째 칸.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네. 여튼 두 번째 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